엑셀닷컴을 방문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5월 5일입니다.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요즘 27도 28도 막 올라가는데 봄이 없어진 기분이에요. 옛날에 봄이 없어지고 봄은 뭐 왔다가 그냥 냄새만 조금 풍기고 가는 계절, 여름이 길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특별 엔진 관리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 특히 장비를 배우시려고 그러는 예비 초보님들한테 유익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꿀팁 중에 꿀팁을 엑기스만 추려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굴삭기, 돌파리가 굴삭기 심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이 운전이지 엔진 정비나 뭐 이런 유압 계통의 정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돌파리입니다. 완전히 돌파리.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상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돌파리가 심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엔진 룸을 개봉하면은 엔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엔진이 아주 크죠? 엔진이 무지하게 큽니다. 엔진, 심장, 굴삭기 심장, 모든 자동차, 굴삭기, 내연기관은 이 엔진이, 모든 엔진의 기능이, 엔진이 생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도 엔진이 생명이고 굴삭기도 엔진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상당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엔진입니다. 이렇게 딱 열면은 지금 전면부에 보이는 이 엔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굴삭기든 작은 차든 큰 차든 이렇게 노란색으로다가 고리가 달린 게 있어요. 이게 엔진 오일 게이지입니다. 엔진 오일 체크하는 거죠. 요게 어떤 차든 마찬가지예요. 엔진 룸을 열면은 요게 첫 번째로 보이는 겁니다. 요거를 열면은 엔진 게이지를 열어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냥 뭐 이거는 작동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금 힘을 가해서 위로다 쭉 당기면 이렇게 개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찍혔죠? 한번 닦아 볼게요. 이렇게 닦아 보면은 어떤 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면은 아랫눈금과 윗눈금이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아랫눈금과 윗눈금의 중간치가 딱 정상이죠. 근데 엔진 오일 색깔이 검어요. 검었는데 아까 이제 빼봤지만 검은데 이 디젤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은색이 나고 가솔린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은색이 안 나요. 이제 압축유로다가 하기 때문에 마찰 때문에 이게 검은색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내시경 검사, 돌파리가 한번 내시경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내장이 튼튼한지, 엔진 오일이 정상으로 찍히는지 한번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뽑아보면 이제 엔진 오일 찍히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찍혔어요. 중간보다 약간 상회에서 찍혔죠. 이건 정상이죠. 이 정도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완전 정상. 그래서 합격인데 내시경 검사 결과 합격. 이제 이게 한 300시간 돌아갔어요. 지금 300시간 돌아가는데 엔진오일 지금 요즘은 다 500시간용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엔진오일을 다시 교체를 해야 돼요. 엔진오일 교체는 이제 밑에 이제 이거를 보면은 요거를 이제 체결을 풀어가지고 엔진오일을 포크를 대면 엔진오일이 쏙 빠져요.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라제다 쿨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냉각수예요. 냉각수 라제타라는 건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야. 이게 이제 보이는 게 라제타 쿨러 캡. 요거를 좌측 방향으로 돌리면은 열려요. 열리면은 거기 이제 라디에다 캡을 열면 이제 보이죠. 보이면은
냉각수가 양이 얼마만큼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명심할 게 있습니다. 이 장비를 가동 중이거나 엔진이 막 이게 열이 났을 때 절대적으로다가 저거를 열면은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증기가 확 올라와서 폭발적으로 다 이게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운전기사한테 이게 치명적인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다가 엔진이 가동되고 열받았을 때는 라디에이터 캡을 열면 안 됩니다. 초보님들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열 경우에는 그 수건이나 이런 장갑 같은 거, 천장갑을 많이 여러 겹을 내고 아주 서서히 열어야 돼요. 아주 서서히 열어서 수증기를 살짝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개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라디에이터 캡을 개봉했다 치면은 이제 언제 개봉하느냐. 열 받았을 때 개봉하면은 이 라디에이터 그 냉각수 온도가 팽창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시동 걸기 전에 이거 그 엔진 오일 게이지, 그 다음에 냉각수 캡을 열어서 냉각수의 적정량을 보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는 냉각수 온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팽창한 그 라디에이터 그 냉각수가 수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체크해야 돼. 특히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지하수나 이런 거 보충하면 이 엔진에 치명적인 결함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그 철 성분이 항상 내표되어 있기 때문에, 철 성분은 이 엔진도 철이기 때문에 이 녹이 슬어요. 녹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하수로는 냉각수를 사용 안 됩니다. 이 원리가 사람도 피가 안 돌면 동맥경화 이런 식으로다가 사람 몸이 고장 나듯이 냉각수가 이 엔진 속을 이게 순환을 해야 돼요. 순환을 해서 다시 라디에이터로 가서 이 쿨러에서 식혀서 다시 이제 이 엔진으로 가서 그 열을 식히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엔진 안에는 미세한 구멍들이 많아서 냉각수가 순환하는 그런 길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진 열을 식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안에 녹이 났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엔진 냉각수가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열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초보님들은 꿀팁 중에 꿀팁, 냉각수는 절대 지하수를 넣지 말아라. 지하수가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넣으면 안 됩니다. 넣는 것은 사계절용 부동액을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사계절용 부동액이 항상 구비되어 있는 게 아니죠. 때문에 부동액이 없을 경우에는 집에 있는 수돗물을 받아다가 페트병에 받아다가 보충하는 게 최고의 그 선택입니다. 또 집이 수돗물을 쓰고 있지 않다 그러면 흐르는 시냇물을 퍼다가 사용하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주기는 이 냉각수 교체 주기는, 부동액 교체 주기는 1년 정도 이렇게 쓰는 걸로 책에는 나와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 쓰고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라디에이터 쿨러 바로 밑에 보면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도 요게 배출 구멍입니다. 요거를 코크를 좌측으로 돌리면은 이 부동액이 빠져요. 부동액이 빠지는데 여기 밑에 이제 호수가 그 밑에 보면 이렇게 호수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부동액 빠지는 호수예요. 여기다 이제 페트병이나 이런 걸 대 가지고 밀폐된 용기에다 받아야 돼요. 이게 유독성이기 때문에 그 강가나 냇가에 땅에 흘려버리면은 이게 환경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규제를 심하게 받아요. 괜히 그 벌금 같은 것도 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배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라디에이터 쿨러 벨트가 되겠죠. 이 안에 잘 안 보여요. 이게 아주 공간이 협소해서 이 쿨러 이런 후황 옆에 보면은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전방에 이렇게 보이는 게 라디에이터 그 후황 벨트입니다. 후황 벨트고 후황 벨트에 걸려 있는 게 제네레이터예요. 이게 후황 벨트가 이 손으로 이게 꾹 눌렀을 때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장력이 정상 장력이에요. 힘껏 이렇게 눌렀을 때 장력이 이제 저게 그 느슨해지거나 그러면은 냉각수가 열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각수가 열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저거 장력 조정을 해야 돼요. 장력 조정은 지금 여기서는 저거 보이죠? 저 제네레이터에 볼트를 풀러서 그 망치를 대고 그 대꼬나 이런 환봉을 대고 치면은 장력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저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AS를 불러서 AS한테 의뢰를 해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력 조정이 안 됐을 때는 저 제네레이터도 충전이 안 돼요. 제네레이터에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원활하게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게 저게 원리인데, 저게 이제 장력이 느슨해지면은 충전이 안 되겠죠. 그럼 배터리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고 장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전기가 생산이 안 되면은 두루두루 전기가 공급이 돼야지 전기 작동이 많이 필요로 하는 요즘 굴삭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이는 게 보이는가 모르겠네. 요게 콤프 벨트예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눌렀을 때 장력이 그렇게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그 정도의 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라디에이터 코어인데, 이거를 이제 그 카센터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그 에어 컴프를 이제 좀 빌려서 바람을 좀 센 바람으로 인해서 털어내면은 한결 냉각수 유지하는데, 온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하면은 좋습니다. 엔진오일 양도 적으면은 엔진에 열이 발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알고 있는 게 요것밖에 없습니다. 돌팔이라서 많은 걸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요거는 이제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 1차 유타가 되겠죠. 수분 분리기가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요걸 돌리면은 이제 수분이 분리가 되는 거고, 다른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DTF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 DTF 마구로가 달려 있는 거고, 요건 전자장치 태워주는 역할을 하는가 봐요. 요거는 이제 메인 펌프가 되겠죠. 메인 펌프 엔진 회전력으로 인해서 여기서 이제 유량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보조 컨트롤을 제가 달았습니다. 지금 보조 컨트롤을 달아가지고 동작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 컨트롤을 달아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비 사용하는데 큰 무리 없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면 저한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